그러니까 지금 특검 3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특검 수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오전 2시경 28일입니다. 오전 2시경 최 의원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새벽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경 평택에 있는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고 그리고 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최호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받았는데 그 당시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뭔가 로비를 했다 하는 의혹과 받아서 한번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세 가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정무특보를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이 최호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할 당시에 평택시장의 예비후보로 밀었다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말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자, 이 최호 전 의원은 당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에 크게 밀려서 경쟁력이 없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수 공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다만 본선에서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건희 특검에서 알림이래 가지고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서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4월 달에는 특검은 아니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호와 관련해서 뭔가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닌가. 소환해서 접촉을 한 건 없지만 뭔가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어쨌든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던 인물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한 것으로 추정돼서, 자, 그래서 이게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막무가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조은석 특검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구속돼 있다 석방된 사람을 또다시 구속해가지고 지금 1.8평 아주 좁은 공간에 몸 하나만 겨우 누울 수 있는 함석지로 된 이 테이블 위에 거기에 식판 얹고 식사를 하고 거기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성경책을 보고, 자, 그래서 지금 고혈압, 당뇨병, 대상포진 등등의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살인적인 극한 열악한 환경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몸이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식사도 잘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그래서 면회에 온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인권을 좀 살펴봐 달라 이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전한길 뉴스에서도 보도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을 해볼 때 지금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세 개 특검이 서로 실적을 올리려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마구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 최호 지금 전 의원 지난 4월 달에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뭔가 압박을 세게 받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추측.
자, 그러니까 언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와라,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실종된 시간이 새벽에 2시경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경이니까 새벽에 자다가 말고, 아니, 자지 않고 그냥 실종됐다, 나가버렸다. 그리고 새벽 3시 20분경에 평택에 있는 야산에서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위치를 찾은 거 보니까 휴대전화를 추적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 어쨌든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것만큼 지금 이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자,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몸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광풍이라는 겁니다. 광풍, 사람 잡는. 자, 이래가지고 뭐 실적 올리려고, 야,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 더 많이 했다, 아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이 더 많이 했다, 최혜병 특검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게 아주 후진적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뭐 인권이 어떻고 세계 선진국이 어떻고 하는데, 지금 이 조원석 특검이나 여기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하는 거 보면은, 야, 완전히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수사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특검도 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에서만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서 철저히 배제해가지고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사 동료 압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들이 이렇게 극도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듭니다. 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수사에 공정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또 철저하게 수사를 당할 겁니다. 이 수사를 한 사람들 중에 인권 유린을 하고 무리한 수사를 만약에 했다면 또 당할 것이다. 반드시 경고를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